정부의 이제 잦은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취득세, 보유세도 복잡해지긴 했지만 가장 개정된 내용이 많은 부분이 양도소득세예요.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민지 회계사님을 모시고 지난 1편에 이어서 부동산 취득 이후에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는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편 영상은 잘 보고 오셨나요? 1편의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바쁘시더라도 꼼꼼하게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보유세가 있는 것 같은데 보유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 납부 의무자가 되시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부담하는 세금으로 시가 표준액에 법률로 정해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계산을 하고요. 세율은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 0.1에서 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이렇게 재산세를 산정을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시가의 70% 수준으로 결정이 되고요. 이 공시가격에 다시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4억 2천 정도가 나오고요. 3억 초과의 표준세율 0.4%를 적용하면 105만 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추가로 지방교육세라는 항목이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산세는 위에서 계산한 재산세뿐만 아니라 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라는 항목이 있고요. 도시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정한 토지나 건축물에 부과하는 세금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산출세액의 20%,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과표금액의 0.14%를 곱하여 산출되고요. 재산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세산세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부과되는 세금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개념인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등 개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소유자는 매년 12월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줬었고요. 개정 후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11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한 사람당 6억 원의 공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동명의로 해서 각각 6억 원씩 공제를 받았다면 인별로 6억이니까 부부가 2명이니까 12억. 그죠? 지금은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어도 11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부부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하고 있으면 총 12억까지 공제가 됐는데 그렇죠. 지금은 네. 한 가구에 부부 중 1인이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1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공동명의로 인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네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7월 10일 날 또 개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작년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진 않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세율이 대폭 인상이 되었고요. 특히 법인의 경우에 과세표준 금액에 상관없이 세율이 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법인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다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임대소득을 부과시키는 과세 표준되는 항목이 좀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유 주택수가 2주택 이하의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요. 월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되고요. 주택 보유수가 3주택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셔야 됩니다. 관심이 많으신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택을 매도할 때 그 시세 차익 중에 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회계사님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택을 매도하실 때 시세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정부의 이제 잦은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취득세, 보유세도 복잡해지긴 했지만 가장 개정된 내용이 많은 부분이 양도소득세예요. 간단하게만 계산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보이는 표에 주택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르는데 여기서 실지 거래가액이란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합니다. 필요 경비는 취득 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 시 발생한 필요 경비 등 취득세 등도 들어가고요. 등이 포함되고요. 이렇게 산출된 양도 차익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혜택이 있는데요.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서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 3년 보유부터 최대 15년까지 구간별로 양도세 공제율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구입 시기와 규제 지역에 따라 보유와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취득세와 보유세 등을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는 뭐 필수적인 거긴 하지만 개인이 간단하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취득세와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취득 시기와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 이후에 세금을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민지 회계사님을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